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학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저는 이거를 치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맞죠? 오늘 그 2028 대입 관련해서 고교 선택 전략 설명회입니다. 2부죠. 아마도 올해는 이 상반기에는 오늘로 고교 선택 전략 설명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부, 2부로 나눠서 하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1, 2부로 나눠봤는데, 1부도 이미 지금 영상으로 그 KNS 학원의 영상으로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2부를 설명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고에서 진학부장을 했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고가 원래 개교 때부터 고교 학점제로 시작을 했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엄청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잠깐 깨알 자랑하면 대치동 1등급 입시 솔루션이라는 책을 제가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3월 달에 출간했으니까 2달 정도 됐거든요. 이 책 한 권이면은 초, 중 등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는데 뭐 학습법도 있고 입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시면 좋을지 교육 파트까지, 입시, 학습, 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들어 있거든요. 이 한 권이면은 우리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입니다. 특목자사고랑 일반고 장단점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28 이후 성공적 대입을 위한 전략.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뭐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겠죠. 일반고로 갈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일반고도 평반고, 갑반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는 하긴 하던데, 그리고 특목자사고를 갈 수도 있고, 어떤 고등학교를 갔든지 간에 제일 우선적으로 뭐를 챙겨야 되는지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짧게입니다. 자, 그리고 2028 이후 고교 유형별 주요대 합격 내신, 이거는 현재 9등급제의 학생들을 5등급제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변환을 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등급에서 뭐 2점 몇 등급 나왔던 학생이 이 아이가 5등급제로 적용했을 때 1점 얼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5등급제에서 몇 등급 정도는 돼야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교 선택 기준 말씀드릴 건데, 아까 이제 그 김치삼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시간만 강의할게요. 그리고 30분 정도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 6월 9일 날 그 현 정부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되겠죠. 이재명 정부에서 2028 대입 관련해서 뭔가 좀 손을 봐야겠다. 제가 영상 때도 그렇고 오프라인 설명회 때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이 지금 나오는 내신 상대평가 과목들이 이게 상대평가로 산출되면 안 된다. 절대평가로 산출이 돼야 아이들이 부담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로 시작이 되는데 상대평가로 산출되는 과목들이 더 많아졌어요. 뭐 그냥 단적인 예로 물화생지 2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현재 고2, 3 학생들은 절대평가 성취도로 산출이 되는데, 지금 물화생지 2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들이 고1 아이들서부터는 상대평가로 산출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수강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저도 설명회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자, 내신 성취평가의 상대평가 등급을 변기하는 윤 정부 계획 폐기하고 내신 온전한 성취평가를 시행을 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손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제 이 과목들이 성취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등급이 아닌 절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언제부터 바뀔지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계획입니다. 1년차 내신 성취평가 중심 2028 대입제도 수정 개선안을 발표한다.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이제 뭐 내년 초반, 상반기 이때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적용이 되는 학년은 언제서부터 적용이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바뀐다라는 거는 고교 학점제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고교 학점제는 이제 제대로 이제 가는데 이 상대평가 과목들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자, 학생 주도 이수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 출제 범위 및 평가 방식 조정. 자, 절대평가 범위 확대 등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수능이 크게 몇 가지 영역이죠. 국수, 영탐, 뭐 물론 한국사도 있고 물론 제2외국어도 있고 해서 크게 6가지 영역이긴 한데 메인 과목은 이제 국수, 영, 탐구 과목이잖아요. 자, 국수, 영, 탐구. 자, 질문 드립니다. 국수, 영, 탐에 제2외국어, 한문, 그 다음에 한국사. 자, 6개. 자, 6개 중에서 상대평가 과목이랑 절대평가 과목 구분하실 수 있나요? 너무 쉽죠? 지금 상대평가 과목은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 얘네들은 등급으로 산출되고 있고요. 얘네들은 수능은 9등급제예요. 내신은 5등급제로 이제 2028에서부터 간다고 돼 있지만 수능은 똑같이 9등급제고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절대평가 범위 확대 등이라는 거는 국어랑 수학 그리고 탐구도 절대평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능이 자격고사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2028 대입에서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일반 전형 기준으로요. 1단계를 수능으로 3배수를 통과시켜 놓고 2단계에서 수능 60, 내신 40이 반영되는데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단계에서 수능으로만 3배수를 통과시켜 놓고 2단계에서 수능 60 내신 40을 반영하는데 1단계에서 수능으로 3배수를 선발할 때 1단계에서 수능으로 3배수로 통과시킬 때 그때 수능을 등급 합으로 해서 아이들을 1단계를 통과시키거든요. 뭐 100분이 뭐 지금 아이들 그 선발하는 표준 점수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등급 합으로 해서 1단계를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이미 서울대는 수능이 지금 2028 대입 개편에서 수능도 쉬워지잖아요. 선택 과목도 없어지고 쉬워지니까 그러면 수능을 자격고사화처럼 아이들을 1단계에서 통과시켜야겠다. 등급 합으로만 산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여기 보시면 절대평가 범위 확대해서 조금 이제 엄청 그 수능이 쉬워진 상태에서 뭐 점수로 막 세분화해서 아이들 뽑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반영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제가 온라인상으로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6월 9일 날 발표된 거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잠깐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고교 유형 및 선발 방식.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고교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지고 그리고 선발 방식은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재고, 과고, 전사고, 광역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평준, 비평준 이렇게 해서 나눠놨는데 자, 이거는 선발 방식은 지역별로 또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는 고교 유형별로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과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영재학교 쓸 수 있고 떨어지면 과고를 쓸 수 있고 떨어지면 일반고를 갈 거냐 아니면 전국자사고 갈 거냐 광역자사고를 갈 거냐 그리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를 갈 거냐 아니면 전국자사고 갈 거냐 광역자사고 갈 거냐 아니면 외고 갈 거냐 국제고 갈 거냐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2단계, 3단계에서 일반고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서울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일반고를 우리 학생들이 지원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학교가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배정이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1단계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2개를 적어내면 추첨을 통해서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일반고를 전했을 때 1단계에서 일반고는 아이들 추첨할 때 정원의 20%밖에 1단계에서 추첨하지 않죠. 나머지 80%는 2단계에서 40%, 3단계에서 40% 이게 추첨을 해서 3단계는 강제 배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배정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반고 20%에서 추첨하는 거 대신에 아이들이 여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특목자사고를. 이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2단계, 3단계에서 일반고 배정이 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항상 이 말씀 드리는데 특히 이제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 저는 전사고 목표로 공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유가 뭐냐면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1단계에서 내신을 반영하는데 국영수 사과를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메이저 인기 있는 전사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외대부고 이런 인기 있는 전사고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4학기 내신을 반영하는데 어느 한 과목이라도 B가 있으면 1단계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사고 목표를 한다고 했을 때 주요 과목 내신을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신경을 쓰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전사고 준비하면서 주변에 전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선행의 어떤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가면서 내가 좀 늦었구나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약간 선의 경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고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일반고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일반고는 추첨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약간 동기부여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국 단위 자사고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전국 단위 자사고냐 굳이 자, 과고 같은 경우 수가 내신을 반영을 하잖아요.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 영어 내신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편향된 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에서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사고는 모든 과목 주요 과목을 다 반영하니까 골고루 다 아이들이 신경을 쓰게 된다. 근데 물론 전사고를 목표로 공부를 하다가 나는 찐 문과인데 그럼 외고 국제고 보내시면 돼요. 어차피 전사고 목표를 하려고 국영수 사과 내신을 다 관리를 하고 있을 거잖아. 다 A로 이제 받아오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외고 국제고 써도 돼요. 그리고 또 과고를 써도 돼요. 어차피 국영수 사과가 다 A라고 가정했을 때. 자, 그러다가 난 그냥 일반고 갈 건데 그러면 일반고 보내셔도 돼요. 어차피 전사고를 목표로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오고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목표는 전사고 목표를 하게 하시고 이제 3학년 됐을 때 3학년 2학기 때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3학년 됐을 때 외고 갈 건지 국제고 갈 건지 과고 갈 건지 일반고 갈 건지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자,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가고, 자, 특목자사고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릴 건데,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2022 개정교육과정 기준이에요. 근데 일반고에서 개설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 이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만 실험 과목입니다. 여기는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것만 등급이 아닌 성취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등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게 물리2에 해당되는 범위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화학2, 이건 생명과학2, 이건 지구과학2 이게 다 과목 각각의 과목입니다. 그 단원이 아니고 자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건 물리2 과목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 놓지 않았잖아요. 얘네들도 등급으로 산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교 학점제가 정착이 되는 데 있어서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들이 많다 보니 이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이런 과목들도 보십시오.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고급 기하.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죠? 되게 어려운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것마저도 등급으로 산출된다? 이거 쉽지 않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강하기에는.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정착되기가 조금 어렵다. 자, 그래서 빨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성취도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고교 학점제가 정착이 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적극적으로 이수해서 대학을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요.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사고. 예. 주로 전사고에 있는 그런 과목들. 국어도 일반고. 아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 보여드렸죠? 거기 없는 과목도, 수학도 없는 과목, 그리고 영어도 없는 과목, 그리고 사회도 없는 과목, 과학도 없는 과목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일단 뭐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일반고보다 특목자사고 교육 과정이 더 다양하다. 자, 이게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에서 전형들이 여러 개 전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많이 들어보신 전형이 학종.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여서 학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진로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의사가 진로를 생각한다. 의사로. 그러면 내가 의사로서의 역량이 된다는 것을 생기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생기부를 통해서 의사로서의 역량을 입학사정관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의대 관련 활동 많이 하고 그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진로 활동도 하고 세팅이나 이런 데도 의대 관련된 내용으로만 완전히 다 도배를 하고 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활동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느냐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활동에 비중을 두고 준비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세특에서는 이 아이의 역량이 출중하다. 이 아이의 역량이 뛰어나다. 이러이러한 역량이 뛰어나다. 이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세특이 제일 좋은 거지 진로 관련된 내용으로 도배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그래 너는 네가 이 진로를 생각하는 건 알겠어 내가. 그런데 너가 이 과목을 잘해? 등급 말고 다양한 역량들이 안 보이네? 그러면 세특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는 거. 자, 두 번째는 그 전공 관련 교과의 성적이 좋은 거.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활동보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대학교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활동에 우선을 두지 말고 일단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를 하는 거. 뭐 다양하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거기에 성취도, 성적까지 좋은 거.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를 누가 더 많이 이수했고 어떤 아이가 더 성적이 좋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이 다양하면 전공 관련 교과를 많이 이수했구나 해서 더 많은 가산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특목자사고 일단 장점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쭉 말씀드려 볼게요. 특목자사고 장단점 다 말씀드릴게요. 자, 고입은 한번 준비하잖아요. 자, 고입은 심플해요. 1단계에서 일단 내신을 반영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봐요. 1단계에서 내신, 2단계 면접. 자,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생기부, 2단계에서 면접. 그러니까 약간의 미세한 차이점은 고입은 1단계에서 내신을 반영해서 이제 2단계로 아이들을 넘기고 1단계에서 내신만, 그리고 대입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1단계에서 생기부를 다 봐요.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2단계 면접. 그러니까 고입의 전형 이름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고입의 이 전형은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한 번 입시를 고입을 준비해 본 학생들이 대입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고교 학점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전공 관련 이수 과목이 많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세예요. 특목자사고는. 그리고 정시는 약세긴 한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 특목자사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나 그리고 뭐 외고, 국제고 이런 쪽인데 근데 물론 그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자사고는 광역 자사고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치동에 있는 광역 자사고들은 수능이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한 고등학교의 유형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하나고는 거의 수시 위주 학교, 민사고도 거의 수시 위주 학교, 그죠? 근데 상상고는 정시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학교.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대 실적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특목자사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세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정시가 조금 약세이긴 하고 근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고 같은 비슷한 고등학교의 유형이라 할지라도 약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기숙사를 많이 가잖아요. 어머님들께서 아우 정말 우리 아이 어디로 보내고 싶어. 그죠? 아이들도 아우 나도 떨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정말 사이가 안 좋잖아요. 부모님이랑 아이랑 그러면 기숙학교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애틋해져요. 되게 끈끈해져요. 나중에 되면 서로 보고 싶고 아이랑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저는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기숙사를 보내게 되면 그런 어떤 끈끈함도 생기는데 더 중요한 건 기숙사가 어떤 작은 어떤 공동체인 거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너 혼자 혼자 방 썼을 때는 혼자 늦게까지 공부해도 됐었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같은 방을 쓰니까 다른 아이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떤 작은 규칙들을 만들어가면서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학 가고 사회 나갔을 때 조금 더 이제 인성적으로 이제 이미 공동체 생활을 기숙사에서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조금 더 생길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기숙사 안 간다고 해서 얘네 뭐 인성이 이상해? 이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역량들이 키워질 수 있다. 자, 토론이나 이런 게 많아요. 수행평가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많게 되면 저절로 조별의 조장이 되고 모둠에서 모둠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리더십도 키워져요. 근데 이제 공부만 하다가 간다 그러면 그런 어떤 경험들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이런 역량들이 쌓아지기 좀 어려운데 자, 또 하나는 토론도 많고 발표 수업도 많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에서 강세를 많이 보입니다. 또 어떤 특정한 학교는 과목에서 심층 면접 대비를 해주는 그런 과목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면접에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자, 또 하나는 이건 단점입니다. 학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숙학교다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 아이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학원 약간 의존적이다. 그러면 기숙학교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의 학습 성향과 이제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반고 장단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쭉. 자, 어떻게 보면 특목차 사고랑은 약간 대비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교내 활동 및 수행이 적어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위주로 평가하는 생활기록부 전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학생부 교과전형에 잘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수능에 또 집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이나 이런 게 적으면 활동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거를 되게 즐겨하고 잘 맞는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잘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활동이나 이런 게 되게 적어요. 그냥 내신으로만 대학을 보내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 위주로 평가하는 교과전형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학교생활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전공 관련 이수 과목이 좀 적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특목차사고 장점과 이제 반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일반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특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구 조금 잘하는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일반고 기준했을 때는 약세. 그리고 정시전형 이거는 상대적으로 강세인데 역시 특구 기준했을 때는 정시전형도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고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세. 너무 내신 받기 쉬운 학교는. 그죠? 그리고 정시전형이 강세라는 거는 일단 대치동의 일반고 기준했을 때 조금 더 이제 그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시가 또 강세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사고나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수능이나 이런 게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활동이 너무 엄청 많으니까 이제 학종으로 이제 아이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고 공동체 역량 키우기 위한 요소가 약간 좀 적다. 왜냐면 아이들과 부대끼고 이런 활동들이 많아야 공동체 역량도 키울 수 있는데 기숙학교도 마찬가지 그런 일환인 거고요. 토론 및 발표 수업이 적다 보니까 조별 모임이 조금 적어요. 그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적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조금 약세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기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로 가게 되면 학원 이용이 용이하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학생의 학습 성향과 맞물려서 어떤 학교를 갈지 이 부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어머님들께서 몇 분께서 질문을 올리셨네요. 자, 청출어라님, 28년 대입 일반고 진학 후 교과전을 목표로 한다면 생기부 세특 비교과 안 챙기고 교육과정만 신경 써도 됩니다. 아, 근데 교과전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교육과정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자,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위주로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서 서류는 이 아이가 우리 학과를 지원하는데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나?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을 줬나?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중요한 게 진로 역량인데 진로 역량에서도 중요한 게 활동보다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두 번째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이 있긴 한데 그 서류는 똑같아요. 우리 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했냐,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을 줬냐. 자, 그렇게 해서 서류를 반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일단 그 대입에서 전형이 지금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내신 변별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누가 더 잘했는지 조금 더 변별하기 어려워지니까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반영해서 평가할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내신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께서 질문하신 거, 자, 교과 전형 목표로 한다면 정말 내신 플러스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학생부 교과 전형 우선이면 내신에 수능 공부를 하게 하셔가지고 대입을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자, 전공 관련 교과가 별로 개설되지 않은 일반고에서는 관련 교과를 공동 수업 과정,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공동 교육 과정 등으로 챙겨야 할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인으로 목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 교육 과정이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아이가 이 학교에선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거를 주변에 있는 거점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의 온라인 어떤 수업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수했네, 그만큼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되게 좋게 평가됩니다. 물론 교과전형에서도 서류가 반영되는 대학은 또 좋게 평가가 되는 건 맞죠. 그래도 교과전형에서는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향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지선신님, 앞으로 특목 폐지 및 고교 평준화 가능성 없을까요? 자, 이게 사실 옛날에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시기가 문제이긴 할 텐데 특목자 사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폐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수월성 교육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뭐 희망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수준에 맞는, 저는 길게 봤을 때는 그냥 특목자 사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외고를 간다. 그러면 외국어를 이만큼 배워가지고 그 전공어랑 관련된 학과만 가는 게 아니고 외국어를 이만큼 배워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자,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어요. 그러면 이 외국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전공한 외국어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어떤 우리나라의 경영과 경제 이걸 이끌 수 있는 뭐 국제 변호사가 된다? 그러면 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를 가지고 이게 수단이 돼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국제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얘네들이 없어지고 그냥 일반고만 남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대비가 된다고 하면 뭐 그냥 일반고만 남아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도 만약에 일반고만 남게 된다? 그럼 특목자사고만 이제 그러니까 폐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일반고에서도 조금 이제 아이들이 실력적으로 조금 이제 그 뛰어난 애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 분위기, 그러니까 학교 환경이 막 노는 분위기 아니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어떤 환경,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많이 갖춰져야, 그랬을 때는 특목자사고 없어진다 해도 크게 뭐 무리될 건 없는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특목자사고 폐지가 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 아까 진로 역량에서 이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했냐 안 했냐, 그리고 전공 관련 그 과목의 성적은 좋냐 안 좋냐, 이게 진로 역량 평가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거를 평가하는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대가 이제 2028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발표한 건데,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종합사고 역량 평가할 거고, 우리는 창의 탐구 역량 평가할 거고, 우리는 공동체 역량 평가할 거야. 그럼 요거랑 좀 다르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거는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 요소인데, 서울대는 종합사고 역량, 창의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량은 똑같죠. 근데 이 두 개가 다른데, 이 종합사고 역량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의 지식의 깊이. 지식의 깊이라고 한다면, 너 내신 수치 얼마야?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랑 거의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창의 탐구 역량은, 그래, 너가 여기서 배운, 여기서 쌓은 어떤 역량을, 여기서 쌓은 지식을 너가 다양하게 한번 적용해 본 그런 경험이 있어? 응용해 본 경험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 보실게요. 종합사고 역량, 깊이 있는 지식을 잘 갖추고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 및 판단력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을 보겠다, 사고의 깊이를 보겠다, 이런 얘기고, 창의 탐구 역량은 열린 태도, 유연한 사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주어진 지식을 다른 지식과 연계 확장하고 스스로 탐구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이해, 이건 지식의 적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냥 지식의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배운 걸 한번 적용 한번 해봐. 그거를 이제 탐구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탐구 활동은 전공이랑 엮어서 연계시켜서 라기보다는 그냥 교과에서 내가 이걸 배웠네? 그러면 이 교과에서 다시 다른 쪽으로 확장시켜가지고 내가 배운 거를 가지고 한번 탐구 한번 해볼까, 이런 거지 전공이랑 엮어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이거는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서울대가 이제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선생님이 아니고요. 자, 서울대에다가 해당 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드러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린 전공 적합성이 평가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전공이 적합한지 이런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게 전공 적합성인데, 우리는 그런 게 평가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 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자, 두 번째, 희망 진로가 그럼 변경.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로 가면서 계속 희망 진로가 변경이 돼요. 일관된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이 있냐? 없습니다. 자, 없음. 자, 왜냐하면 이 말은, 그러니까 3학년 내내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이 생기부 내용이 일관돼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 많은 대학들이, 아니 대학에 와서도 애들이 진로가 전공이 바뀌는 애들이 많은데, 뭐 복수 전공도 있고 이중 전공도 있고, 그리고 또 전과도 있고, 그죠? 많은데 아니 고등학교에서 뭐하러 굳이 일관돼야 되냐? 아니 진로가 변경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 자, 이거 이어서 가끔 이제 중학교 어머님들께서 특목자사고를 준비하시는데, 선생님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가 일관돼야 특목자사고 지원했을 때 더 유리한 거죠?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진로가 바뀌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중학교 애들이 일관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생활기록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질문 퀴즈 드립니다. 퀴즈.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사례입니다. 자, 이 아이 생기부 내용 한번 보실까요? 생기부 내용. 자,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자, 상경계열인데 이게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서울대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상경계열은 이 내신은 어렵다. 근데 너 영어 내신 좋네? 아까 제가 진로 역량에서 중요한 게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일반고기 때문에 전공 관련된 영어 관련된 학과를 이제 생각한다. 전공을. 그럼 일반고기 때문에 전공 관련 교과가 거의 똑같아요. 그럼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거의 차별화가 없습니다. 과목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어라는 과목이.
근데 두 번째가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로 영역에서. 성취도가 좋네요. 1.0. 너 이거 그냥 서울대 영어 관련된 학과 쓰자. 영문과는 아이들이 좀 더 선호하니까 영어 교육과 쓰자. 라고 제가 추천해서 영어 교육과 합격한 아이입니다. 학종이에요. 학종. 일반적인 학종이거든요. 자, 생기부 내용은 다 상경계열인데 영어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 내신이 좋아서 영어 교육과 추천해서 합격한 사례.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그러면 생기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자, 또 하나는 잠깐 보실까요? 자, 이 아이는 이 내용 자체를 보시면 약간 메디컬을 생각했던, 그죠?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뭐 방사선, 그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탐구. 자, 프리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수술 관련된 내용이 있고, 인공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 근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선배와 함께하는 진로활동에서 의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는 아닙니다. 특구예요, 특구. 자,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이과거든요, 이과. 이과인데 여기 보시면 이과죠. 생명과학도 화학도 했으니까. 이과인데 영어 내신이 좀 약해요. 자, 아이들을 대학에 선발할 때, 학생들을 선발할 때 과목을 세분하게 뜯어서 보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가 가장 그런 대학이거든요. 공대를 쓰는데 수학 내신이 좋냐? 근데 서울대는 국어랑 영어 조금 약해도 수학이랑 과학 내신이 괜찮으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 공대를 쓰는데 수학이 약해요. 국어랑 영어는 좋아요. 서울대 절대 안 뽑아줍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연고대 같은 경우는 전체 내신을 보고 선발하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해요. 서울대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이과이기 때문에 영어 내신이 좀 약해도 엄청 서울대 쓰는 데 있어서 크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어디를 제가 추천했냐? 기계공. 자, 여기 보시면 화투생투를 했는데 물투까지 했습니다. 그 오픈 채방에 제가 이제 오픈 채방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어머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화투생투는 할 건데 탐구를 물리2를 하나를 더 하면 더 좋을까요?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아이가 물투를 안 했잖아요. 화투생투만 했잖아요. 그러면 공대 지원 못 시켜요. 왜냐하면 물투는 기본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야, 너 화투생투도 했는데 물투도 했네. 내용은 뭐 물리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긴 한데 물티를 이수했구나. 그리고 물리2를 이수했는데 원점수도 괜찮아요. 물론 무조건 A는 받았고 평균 대비 원점수도 괜찮더라고요. 야, 너 그러면 공대 한번 해보자. 괜찮니? 자기 공대도 괜찮대요. 자, 그래서 서울대 일반전형 기계공을 쓴 거고 1단계 합격했는데 면접을 떨어졌습니다. 면접 못 봤어요, 아이가. 왜냐하면 공대는 수학 면접 보거든요. 자, 여튼 간에 생기부 내용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3학년 1학기까지 총 나온 내신을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내신의 강점을 보이지, 어떤 전공 교과를 조금 더 이수했고 어떤 내신의 강점을 보이지, 그걸로 학과 선택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고3 어머님들께도 엄청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잠깐 보시면 화생공이잖아요. 화생공. 화학생명공학부를 지원한 A, B, C 3명의 학생인데, 자, 이과는요, 학과를 떠나서 일단 수학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수학 1.09, 이 아이는 1.21, 이 아이는 1.33, 이 아이가 수학이 제일 좋네. 근데 화학생명공학부는요, 지금은 바뀌었는데, 미적분, 기하, 물리2가 무조건 핵심 과목, 무조건 이수해야 되는 과목.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투 또는 생투, 이거는 권장 과목. 자, 권장 과목이라는 얘기는 이수했으면 더 좋게 평가해 주는 거고, 이 핵심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수 안 했으면 엄청 불리하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물리2가 이제 그 핵심 과목에서 사라졌거든요, 서울대가. 근데 있었을 때, 화학생명공학부에 물리2가 핵심 과목으로 있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는 수학 내신도 좋고 물리2도 했어요, 이수를. 최초 합격. 이 아이부터 말씀드릴까요? 수학 내신도 약하고 물리2를 안 했네요. 근데 뭐 수학 내신도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닌 거니까 1단계 통과는 됐는데 결국에는 물리2를 안 한 서류평가 점수를 극복을 못했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1단계 통과한 다음에 면접을 엄청 잘 봤으면 최종 합격까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1단계에서 물리투를 안 했기 때문에 서류평가가 조금 감점된 상태에서 1단계 통과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면접을 엄청 잘 봤어야 되는데 면접을 엄청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 못한 거고. 자, 이 아이도 하투생투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상담하는데 3학년 때 너 물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학교는 투 과목을 2개밖에 선택이 안 돼요. 보통 일반 학교들이 다 그렇긴 하거든요. 투 과목을 2개밖에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이 물리 실험은 아까 어머님께서 질문하신 공동교육과정으로 저거를 이수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물리 실험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해라. 이 공동교육과정이 엄청 그 흔한 말로 빡세거나 그러진 않아요. 점수도 잘 주는 편이고,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노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게 한 다음에 화생공을 지원시켜서 추가 합격이 된 겁니다. 1단계 통과되고 추가 합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생기부 자체가 완전 메디컬이에요. 그러니까 화투생투만 이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으로 보완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여부,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어머님들께 질문 드릴게요. 자, 이거 일단 넘기고. 잠깐만요. 자,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문과 학생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사회복지학과. 그러면 사회복지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복지기관에 가서 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 있잖아요. 복지기관에 가서 봉사활동한 이력이 되게 많다. 그러면 서울대에서 좋아할까요? 자, 이거 질문 드립니다. 자, 어떨까요? 서울대에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학생부 종합전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생활기록부에 복지기관 청소가 엄청 많아요. 그럼 좋아할까요? 자, 답변 안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복지기관 청소 봉사 같은 활동보다는 외국의 사회복지 관련 영어 논문을 읽어내기 위한 영어 어학 능력이 중요하고, 이걸 키우는 게 여러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지기관 청소 봉사, 물론 여기 가서 정말 약간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거는 정말 좋아요. 공동체 역량, 공동체 의식, 이런 거 따뜻한 사회를 꿈꾸는 아이들,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되게 좋죠. 그렇지만 사회복지학과를 가기 위한 그냥 활동의 개념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자,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사회복지사를 하려는 학생보다는 사회복지학 박사를 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한다. 그러니까 활동보다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 보실까요? 서울대학교는 공학계열 지원자의 경우에 공학 관련 동아리 활동보다 필요한 학업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학 관련된 활동을 엄청 많이 한 것보다 차라리 수학 내신 잘 나오고 수학 관련된 교과 많이 이수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맥상통하죠.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활동보다는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를 다양하게 하고 그 과목의 성적 관리를 잘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별로, 그죠? 그리고 학교별로 이렇게 핵심 과목, 권장 과목들을 많이 공개를 해놨는데, 이거는 대학마다 조금씩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각 대학에서 발표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뭐지라고 학과별로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표 안 한 대학도 있어요. 모든 대학이 다 발표해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발표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하는 전공별로 핵심 과목은 뭐지? 그리고 권장 과목은 뭐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고대예요. 고대에서는 이렇게 단과대별로 과학 원투, 그러니까 화학 원투, 생명과학 원투를 해야 된다, 이 학과들은. 그리고 물리 원투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 학과들은. 화학 원투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 학과들은. 그러니까 화생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많고요. 물리랑 화학을 했을 때 공대나, 그죠? 이렇게 공대나 이런 데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생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많죠. 이게 고대뿐만이 아니고 메디컬 포함해서. 그리고 물리화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화생을 다 한다라고 한다면 학과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지구과학은 사실 그렇게 이수했을 때 엄청 그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은 아닌데 물화생을 다 이수를 했다 그러면 학과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진다. 자, 그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왼쪽이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고2까지, 고1서부터. 자, 그래서 이 과목명을 바꿔놨죠. 여기서는 물리학 1, 물리학 2였는데 여기서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화 양자. 그러니까 이 물리학 2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화 양자에 해당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물리학 1은 물리학이라고 이렇게 그냥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2까지는 이렇게 확률과 통계가 권장 과목에 들어가 있는 학과들이 많은데 고1서부터는 확률과 통계가 이렇게 핵심 과목에 들어가 있는 학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요즘에 이과 애들도 내신으로 확률과 통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는 거의 많이 이수를 하니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보다는 핵심 과목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바꾼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쭉 넘어갈게요. 이건 뭐 대학마다 다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왜냐면 마무리하고 질문 좀 받으려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등급제로 이제 내신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5등급제로 바뀌면 5등급제 바뀌기 전에 자, 9등급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9등급제. 그죠? 9등급제. 자, 그러면 만약에 5등급제에서 2등급 받으면 9등급제에서 3, 4등급 정도를 받는?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5등급제에서 2등급은 9등급제에서 3.5등급 정도 받는 상황이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5등급제에서 2등급은 9등급제에서 딱 중간 정도인 3.5등급 정도를 받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 2등급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9등급제에서 3.5등급 나오면 인서울이 어려워요. 교과전형 기준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제에서 2등급 받는다 하면 일반고를 간다고 했을 때 정말 갈 수 있는 대학이 경기권 이런 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고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1등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여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1등급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메디컬을 가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일반학과를 가고 나눠지는 기준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메디컬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게 설정해 놓은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1등 5등급제에서 똑같은 1등급이어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메디컬에서 원하는 거를 충족하면 메디컬 가는 거고,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반학과를 가게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예를 들면 9등급제에서 3.5등급 받으면 이 고대 이런 데 좀 낮은 과 가능해요. 물론 메이저 외고 기준입니다. 자, 고대 낮은 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외고 국제고나 자, 이 외고 국제고나 이 전사고는 5등급제 2등급 받잖아요. 그러면 9등급제에서 3.5등급이면 스카이 갑니다. 물론 외고에서 3.5등급이면 서울대는 안 돼요. 근데 고대 낮은 과는 됩니다. 그리고 전사고에서 9등급제에서 3.5등급 받잖아요. 그럼 5등급제 2등급인 거니까 전사고에서 만약에 3.5등급 받잖아요. 그러면 스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5등급제에서 2등급 받았을 때 일반고는 진짜 그냥 평범한 일반고는 진짜 어렵고요. 특목자사고는 변함이 없다. 유불리가 없습니다. 5등급제에서 2등급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과 크게 다를 건 없다. 그러니까 유불리가 없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고를 만약에 간다 하면 정말 1등급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9등급제 아이들을 5등급제로 변환시킨 겁니다. 이게 9등급제에서 내신이 아니고 이게 9등급제에서는 1.4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5등급제로 바꿔본 겁니다. 바꿨을 때 이 파란색은 약간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파란색과 검은색은 합격한 아이들, 그리고 빨간색은 떨어진 아이들이에요.
대치권인데도 1.24 사회복지학과 불합격했고요. 대치에 있는 학교인데도 1.3인데 사회학과 불합격했고요. 대치에 있는 아이인데 1.39인데 아동가족학과 불합격했고요. 1.49 정치외교학과 불합격했고요. 광역자사고인데 1.64 소비자학과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사고 같은 경우는 하위권학과에 한 2.5등급 정도까지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일반고인데 1.16인데 경제학과를 합격할 수 있었던 건 문과인데도 미적분을 이수했어요. 내신에서. 그리고 수학 내신 자체가 좋았고 미적분도 2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과도 아닌 문과인데 이과 애들과 미적분을 경쟁해서 2등급을 받았다고? 이야, 너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 그리고 문과인데 2등급, 미적분이 2등급이면 너 잘했구나. 그렇게 평가를 해주니까 서울대 쓰게 한 거였거든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고, 아까 이 아이는 그 아이예요. 그 생기부는 상경계열인데 영어 내신 좋아서 이제 합격한. 근데 1.04 내신 나오잖아요. 그러면 1.04면 어머님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그 과목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전 과목 1등급이고 하나가 2등급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 과목 1등급이고 하나만 2등급 나오면 일반적인 교과목 수 기준 했을 때 1.02등급이 나오고요. 전 과목이 1등급인데 두 과목이 2등급이다. 그러면 1.04등급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중간고사 고1을 봤는데 2등급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대학 못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가 1등급이고 하나가 2등급이면 1.02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보십시오. 자, 1.11, 1.12, 1.13, 1.21, 1.2 정도 되려면 2등급이 5개 나오면은 1.1, 10개가 나오면 1.2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중간고사를 못 봐가지고 막 우울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그죠? 자, 모든 과목에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 여기 특히 특구. 근데 그냥 일반고는 웬만하면 다 1등급 나와야 돼요. 자, 이 아이도 보면 1.04면은 전 과목 1등급이고 2등급 2개 이런 꼴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일반고는 진짜 1등급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여야 된다. 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의대입니다. 의대 보시면 다 1.0이어야 이건 지역이고, 그죠? 서울대 의대 합격, 연대 의대 합격, 성균관대 의대 합격. 의대는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죠. 자, 경기권 학교인데 1.03인데 서울대 의대 떨어졌고, 이건 똑같이 1.03인데 건국대 의대는 합격을 했고, 그죠? 그러면 의대를 가기 위해선 예를 들면 광역자사고 기준으로 해도 1.04는 돼야 경희대 의대를 합격하고 1.07은 돼야 한양대 의대를 합격하는 거고 1.03이 연대 미래캠 의대를 합격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이 의대를 가려면 한 1.1 이내는 들어야겠구나. 지역을 떠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연대 의대 합격한 전사고 아이는 9등급제로 바꿨을 때 1.4 가려졌는데 1.4거든요. 자, 전사고는 1.4등급 정도 받아도 의대 간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그냥 일반학과예요. 일반학과. 보시면 정말 일반고는 1.0이어야 서울대 낮은 공대가 가능하다. 일반학과. 쭉 보시면 대치에서 9등급제에서는 이 아이가 2점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5등급제로 바꿨더니 1.34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서울대 산림과학부 이제 합격권. 그러니까 대치권 아이들은 1.3 정도까지 되면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근데 대치권 1.56인데 원자핵공학과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5등급제에서 특구는 1.3등급 정도 안에 들면 서울대를 지원 가능한, 그래서 면접만 무난하게 보면 합격 가능한 그런 내신이 되겠구나. 근데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는 1.0에 수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이 대치동에 있는 학교별로 개포고, 경기고, 숙명여고, 중산고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는 9등급제의 아이들의 내신이고, 이 9등급제 아이들의 내신을 5등급제로 바꿔본 거예요. 바꿔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놓고 봤을 때 2.58, 9등급제 2.58, 5등급제로 바꾸면 1.55. 자, 1.99, 9등급제에서 1.99인데 5등급제로 바꿔보니까 1.13.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치권 학교는 1.3 정도 이내까지 들었을 때 서울대 지원 가능한 내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3 정도면 9등급제에서는 2등급 초반, 그죠? 1.3 정도면 2등급 초반 정도, 1.3 정도면 1.2등급 초반 정도면 1.3 5등급제에서 1.3등급 정도 되는 거고, 그게 서울대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 내신이다 해서 이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바꿔본 거거든요. 특히 좀 되게 이제 확 차이가 나는 아이가 중대부고인데 내신 2.37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꿔보니까 1.37로 1등급 차이가 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약간 이제 조금 그 내신을 변환했을 때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튼 간에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커트라인. 자, 왼쪽에는 9등급제고요. 오른쪽에는 5등급제. 자, 밑에서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특목자사고. 근데 물론 전사고 같은 경우는 더 아래에서도 합격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흔히 말씀드린 특목자사고는 뭐 외고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쭉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일반고, 위쪽 분포는 일반고 아이들의 내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대 교육특구는 1.3이 마지노선. 이 밑에 쪽은 광역자사고나 전사고, 메이저 전사고가 아닌 학교들. 메이저 전사고는 이 아래쪽에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합격하는 라인은 아래쪽에서 합격하는 라인은 교육특구, 위쪽에서 합격하는 라인은 정말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뭐 캡처 하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50% 커트라인 기준. 그러니까 합격자의 딱 50%에 위치하는 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 10명이 합격했다 그러면 5등 아이 성적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70% 커트라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밑에 대학들은 뭐 1.5까지도 숙대 합격할 수 있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이건 학종이고 이건 교과 전형 기준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지? 이게 50% 컷이면 입결이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더 낮고, 이게 70% 컷이면 입결이 더 낮아야 되는데 입결이 더 높고. 자,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이고요. 여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전형으로는 서울대는 교과전형이 없죠. 지역균형 전형으로 추천전형이긴 한데 교과전형 아니에요. 근데 연대, 고대 이런 데는 교과전형으로 합격하려면 5등급제에서 1.13 마지노선, 고대는 1.16 이 정도는 돼야 교과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과전형으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일반고, 정말 평범한 일반고 아이들일 텐데 1등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여야 된다. 그래야 서울대가 합격하는 거예요. 거의 마지노선 1.13이 되는 거니까. 그죠? 연대 1.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등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교여야 된다. 교과전형으로 대입을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고등학교, 뭔가 순서가 안 맞았네요. 자, 일단 교과전형이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입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교과전형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신의 수능 최저, 학종을 생각한다 그러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과목 성적 관리하는 거, 활동보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블라인드 평가 안 하는 대학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 어디지? 가려놓고 평가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많아요. 뭐 학교 코드나 여러 가지 어떤 뭐 매칭, 뭐 교내 프로그램 매칭이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아이가 어디 학교지라는 걸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블라인드 평가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들의 학교 환경도 보고 다양한 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평가해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럼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블라인드 평가한다? 뭐 일반고 그냥 평범한 일반고랑 뭐 비슷하게 평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에 갔으면 그만큼 내신 받기 어려운 거를 인정을 해주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블라인드 평가를 해라 이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블라인드 평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대는 수치만 보는 정량 평가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이의 학교 환경, 어떤 과목을 이수했지, 어려운 과목 위주로 이수했네, 수강자 수 몇 명이었지,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평가는 정성 평가를 하고요. 자, 연대는 정량, 고대는 내신 반영 안 하는 전형 따로 있고 내신 반영하는 전형은 정량.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요. 1, 2등급은 만점을 주고 3, 4등급은 1점 감점을 해요. 그러니까 1등급과 4등급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1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건 9등급제 기준이고 5등급제 기준 했을 때는 1등급은 만점, 2등급은 1점 감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발표한 건 없지만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래서 고교 선택은 평범한 일반고는 더욱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로 가는 게 좋다. 그죠? 자, 특구 및 특목자석은 큰 변화 없을 거다. 자, 또 하나는 수학이 조금 약하고 희망 진로가 완전히 찐 문과다. 그러면 외고 여전히 유리할 겁니다. 자, 광역자사고는 여전히 수시에서 유리한데 아까 제가 5등급제로 변환했을 때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합격할 수 있다. 그 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그러면 이 학교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내신이 나올 수 있지? 이 학교로 갔을 때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생각만 하셔서는 안 돼요. 그 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를 구해서 아이들한테 풀어보게 하셔야 돼요. 그럼 뭐 새 학교 고민한다 그러면 세 개 학교를 풀어보게 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풀어보게 하시고 나온 점수를 가지고 몇 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원점수로만 비교하시면 안 되고 나온 점수를 가지고 이 정도 점수면은 몇 등급 나왔지? 그런 다음에 학교 선택 전략. 그러니까 고민만 하시고 생각만 하시고 이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서 나온 데이터 결과값으로 고등학교 선택 기준을 잡는데 무조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 아까 제가 딱 1시간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질문 좀 받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근데 어렵진 않으셨죠? 1부, 2부 걸쳐서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면 그래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좋겠구나. 근데 그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를 택할지는 아이의 성향도 중요하죠.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학원에 의존해야 되는 아이들은 그냥 일반고, 그죠? 뭐 특목자석 말고, 자 그리고 뭐 그냥 내신만 파는 성향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단 잘 맞는 학교, 학종보다 반대인 경우에는 또 학종 실적이 좋은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분위기를 많이 타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로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도 할 거니까. 근데 내신 받기 쉬운 학교로 갔다 그러면 내신도 안 하고 수능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죠.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건들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머님들께 질문. 아까 질문 받은 거 그 이후로. 자, 베러 투모로이님. 지난번에도 뵀던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2028 교과 전형 준비 시 교과와 수능 최저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 내신 1등급이라 수가 늘어날 거라고도 하는데요. 2028 교과 전형에도 내신과 수능 최저로 충분히 변별되나요? 변별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1등급이면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면 9등급제에서는 2등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 기준이 높아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서울대는 뭐 추천 전형이 학종이라 그 교과 전형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면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3합 7이에요. 3개 등급합 7등급. 근데 홍대 같은 경우는 현재는 3합 8인데 2합 5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3합 7과 2합 5는 되게 큰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3과목을 반영하냐 아니면 2과목을 반영하냐. 교과 전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고대는 학종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있는 학업 우수형이라는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가 4합 8이에요. 4개 등급합 8. 의대는 4개 등급합 5등급이에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이어도 좀 상위권 학교들은 수능 체제를 조금 더 강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걸로 어느 정도 이제 가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질문 받을게요. 수학, 과학 내신 점수가 중요하면 과학고, 자사고에서는 내신 따기가 힘든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불리하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합격시켜주는 내신이랑 특목자사고에서 합격시켜주는 내신이랑 다르잖아요. 물론 과고랑 전사고가 내신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수가 내신이 안 나오겠죠. 근데 완전히 일반고랑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비교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 따기는 힘든 건 맞지만 특목자사고에서 내신이 좀 약해도 이제 대학을 가는 거는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내신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가서 그럼 학교 외에서 프로젝트 봉사, 생기부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던데 이런 활동을 가능하도록 한 취지가 뭘까요? 아, 이거는요. 이건 학교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조금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학교 교육적으로 그런 거고요. 실제로 대학에서 평가하는 거는 무조건 학업 역량 쪽을 두고 평가를 해요. 물론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공동체 역량 쪽에서 평가를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학업적인 역량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인문계열도 궁금해요. 레몬실험님.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이요. 이건 인문계열은 공개해 놓은 대학들이 밑에 대학들 말고는 없어요. 뭐 동국대 이런 데 아니면 뭐 국민대 이런 쪽은 있는데 상위권 대학은 뭐 서울대 정도만 권장 과목을 공개해 놨습니다. 상경계열, 미적분이 권장 과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상위권 대학에서 대부분 공개한 게 없다. 자, 수학 선행에서 미적분 2는 예전에 비해 선행 중요도가 떨어진 게 맞을까요? 확통기하가 더 중요한 거죠? 아니에요. 확통이 중요한 건 맞죠. 왜냐하면 수능에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하가 중요한데. 자, 미적분 2는 지금 현재 미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가 떨어진 거는 수능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신에서는 반영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시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미적분 2랑 기하가. 근데 확통은 들어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고요. 근데 학종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미적분 2랑 기하는 되게 중요한, 이과에서 되게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전형을 구분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 고1은 고교 학점제에서 진로 선택 상대평가가 이전처럼 절대평가로 바뀔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 뭐 3년 예고제, 뭐 4년 예고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려면 3, 4년 전에 미리 공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지금 고1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내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절대평가로 바뀌기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빠르면 중3서부터 빠르면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자사고이지만 수능에 강한 휘문고는 학종이 불리한가요? 아니에요. 휘문고도 학종으로 내신 조금 낮아도 합격 잘 시켜줍니다. 특히 고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휘문고는 주로 메디컬을 많이 생각하니까 일반 학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실적이 조금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네, 휘문고 미달됐어도 편입으로 다 채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휘문고 학종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 대원외고 수학 미적 내신 있을까요? 수학으로 변별력 가능한가요? 자, 올해 2028 내신을 한번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십시오. 근데 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적을 잘 깔아주진 않는데 2028 대입 이 교육과정 편제표 한번 보시면 아니면 그 다음에 거 한번 뭐 만약에 미리 나온다고 한다면 보시면 깔려 있는지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원외고 교육과정 편제표는 올해까지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외고에서는 잘 없긴 한데 그건 어머님들께서 학교 들어가셔서 교육과정 편제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신 받기 쉬운 일반고인지 서류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코드로 연결시켜서 어떤 학교인지 확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기부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부분으로 어떤 학교인지 확인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목 선택은 잘 안 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류 평가가 반영이 되는 교과 전형에서는 어떤 과목이 있을 수 있는지 보는 학교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신 등급 원점수, 전공 관련 교과의 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학기별로 세특 마무리해야 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애들이 공부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는데 보고서까지 특출나게 어떻게 쓰나요?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세특에서 보고자 하는 게 진로 관련된 그런 탐구 보고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과목에서 아이가 잘하는 역량이 잘 드러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팁을 드리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거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풀어가지고 일부러라도 선생님께 찾아가게 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풀어도 풀이법이나 이런 게 접근법이 괜찮은가요? 오, 야, 너 되게 잘했구나. 그럼 선생님들이 이거 기억하고 계셨다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탁월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매우 탁월한 학생. 이렇게 각인이 되면 세특에 그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전공 관련된 활동으로 도배가 되는 건 별로 좋진 않아요. 자, 세특에서는 그 과목에서 아이의 역량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세특이다. 그러니까 그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인근 내신 쉬운 학교에서는 메디컬 입결이 없는데도 내신 쉬운 학교 가도 될까요? 수능 최저 내신 1등 받는다. 네, 내신 쉬운 학교 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의대가 메디컬이 수능 최저가 높은 데는 고대는 4합 5, 일반적으로 3합 4가 많아요. 근데 또 수능이 이제 2018서부터 쉬워지면 더 세게 수능 최저를 갈 수도 있거든요. 자, 교과전형에서 메디컬을 안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내신의 수능 최저만 관리해서 메디컬을 의대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중3 여학생인데 하나고 준비하고 있어요. 고2 모의고사 국영수 1등급 나오고요. 교과 모두 A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다니는 중학교 3학년 총 인원 100명 정도예요. 하나고 입시에서 학교 전체 인원도 본다는데 지원 가능할까요? 전체 인원 봐요. 하나고 뿐만이 아니라 성취도랑 그 수강 인원은 보이거든요. 근데 몇 명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명이어도 200명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면 하나고에 되게 적합한 학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시키십시오. 자, 그리고 외고 내신 5등급 제하 3, 4등급 시 어차피 수능으로 가야 하니 이런 경우 일반고 가는 게 낫습니다. 외고에서도 3, 4등급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3등급 정도 나오면 인서울 하위권 뭐 여대나 이런 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9등급제에서 외고에서 한 6등급 정도 나와도 뽑아주는 그런 그 인서울 대학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주 소수라서 그냥 일반고에서 내신 잘 받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등급제에서 개별 교과목 점수는 소수점 없이 1, 5등급, 5등급으로만 보여지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교과목 점수가 같은 1등급일 경우 1점 초반과 후반에 구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원점수 보이잖아요. 원점수로 구분이 가능해요. 이 아이는 1등급이지만 더 잘 받았네. 이렇게. 예, 원점수 100분일 다 공개됩니다. 표준 편차만 제공이 되지 않고. 자, 그리고 아이폰 최고님. 정시에도 내신 반영이 되므로 정시 중심의 갑반권 비추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는 정성평가예요. 이 학교의 환경을 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고요. 연대 같은 경우도 1등급과 4등급이 1점 차이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등급제에서는 1등급과 2등급이 1점 차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나 이런 데도 그 서류 평가할 때 정시에서 내신 평가할 때 정성 평가예요. 그러니까 갑반고나 특목자사고한테 불리하게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혹시 지금 정부에서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수능이 또 강화될 것 같은데 최저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죠. 수능이 지금처럼 쉬워지는 걸로 계속 간다고 하면. 자, 수능 최저는 더 낮아지진 않을 거고요. 더 강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서울대 직윤 전형은 그럼 학종으로 대비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서울대 직윤은 학종이에요. 서울대는 수시에서 교과전이 없습니다. 자, 내신 시험 일반고에서 직윤으로 서울대를 지원하는 경우는 그런 교과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직윤의 경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울대 직윤이든 서울대 일반이든 똑같은 학종이기 때문에 교과목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가고 싶은 고등학교 편제표에 3학년 2에 물질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있더라고요. 이런 학교가 있어요.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3학년 2학기 때 기하가 개설돼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것도 너무한 겁니다. 그 고등학교에서.
자, 이거 3학년 2학기 듣기에는 수능 공부에 힘들 것 같은데 과탐 2과목을 고2 때 한 개씩만 들어도 될까요? 고2 때 한 개씩만 듣는다. 아,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물화로 가든 공대 생각하면 화생으로 가든 가장 좋은 건 물화생을 다 이수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버거우면 2개씩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물질과 에너지, 전자기화, 양자 이게 있다 하더라도 수시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반영하기 때문에 저걸 이수했다 하더라도 수시에서는 반영이 안 돼요. 정시. 예, 그쵸? 저는 저런 상황이면 3학년 2학기 때는 조금 더 수능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 2028 입시 교과 전형이라 해도 필수 아닌 권장 과목도 이수를 해야 하는 거죠. 아, 계속 말씀드려요. 교과 전형은 정말 교과의 비중이 높아요. 어떤 과목 이수했는지 서류 점수는, 서류 평가는 이렇게 비중이 높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1등급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1등급은 무조건 디폴트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교과 선택도 서류 평가 반영, 교과 전에 서류 평가가 반영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후순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고 이제 지금 배러 투모로우니까지만 지금 받겠습니다. 자, 하나고 입시 관련 소장님께 상담받고 싶은데 언제가 적기일까요? 현 중이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왜냐면 방향 잡고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인문계가 고교학점 재선 준비가 더 쉽나 싶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문계, 그냥 인문계, 자연계, 인문계인 거죠. 저는 찐 문과면 외고, 저는 적극 공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반고는 고교학점제 과목들이 개설되는 게 되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과목 피할 수도 있고. 자, 나중에 재수하면 문이과 교차는 꿈도 못 꾸겠네요. 아니죠. 아, 수시, 학종 이런 데는 어려운데 과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에서는 교차 지원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교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교차 지원해도 괜찮아요. 자, 3학년 1학기에 수학, 미기화, 과학, 물화생 마무리하는 선택 과목 괜찮을까요? 수학, 미기화, 과학, 물화생. 좋습니다. 충분히 커버가 되면 저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3학년 1학기에 미기화학이 같이 있나요? 보통 세 과목 중에 2과목 같이 있고 한 과목 떨어뜨려 놓은 경우도 있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렇게 마무리하면 베스트입니다. 자, 되셨죠?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교 선택 관련해서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뭐 또 하반기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영상 다시 한번 잘 시청하시고 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춰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선생님께도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다. 아까 몇 분 나오신 것 같은데, 요 전화번호로 선생님 전화번호 하시거나 아니면 대치사동 문화센터 근처에 그 입시연구소 길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 입시연구소 길에 가시면 또 선생님을 또 찾아뵐 수가 있고요. 그래도 혹시 또 이제 곧 번거롭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학원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선생님께 연락드리거나 길 쪽에 연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